보통 가보개혁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보을미개혁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보개혁이냐 을미개혁이냐 이거 구별하는 게 거의 시험 문제예요. 근데 가보개혁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 다음 을미개혁. 흔히들 뭐 1차, 2차, 3차 이렇게도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가보가 1차, 2차, 을미개혁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먼저 1차 가보개혁 볼게요. 혹시 동학농민운동 기억납니까? 동학농민운동이 활발히 벌어지자 왕이 청 끌어들이죠. 일본도 같이 들어오죠. 근데 일본이 들어와서 어떤 일을 저질렀어요? 경복궁에 침입을 하죠. 그리고 일본이 청나라를 기습 공격해서 청일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복궁을 침입해서 일본이 강요한 개혁이 가보개혁이라고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김홍집을 대표로 해가지고 내각을 구성합니다. 내각이란 말은 신하들의 모임인데 이 신하들의 대표가 김홍집이었어요. 이 사람이 김홍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김홍집인데 개혁을 총괄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차례의 가보개혁과 을미개혁을 다 요 김홍집이 총괄합니다. 마지막엔 이 개혁의 책임을 두고 나중에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서 죽는 사람이 김홍집입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근데 우리 동학농민운동 할 때 전주회약 기억날 거예요. 전주회약을 맺어서 농민군하고 정부가 화해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농민군들은 집강서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했었고 정부도 나름대로 농민의 욕을 받아들여서 교정청을 만들어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죠.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 자주적인 개혁기구였던 교정청을 없앱니다. 이걸 없애고 일본의 입김이 강하게 반영이 된 군국기무처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에서 추진을 하게 돼요. 이것이 군국기무처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건데 일본의 강요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지만 운이 좋았던 게 일본의 강요로 이거 없애고 이걸로 개혁은 시작했지만 일본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마냥 많은 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일본의 강요였지만 우리의 자주적인 면도 있었다라는 거. 시험은 요게 나옵니다. 내용이 뭐냐? 1차. 그래서 청나라의 연호를 썼었잖아요. 연호를 없애고 개국기년을 사용합니다. 개국이란 말이 뭐냐면 조선이 생겼다. 나라가 열렸다는 뜻인데 우리 조선은 1392년에 이성계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요때부터를 우리 개국 원년이라 해가지고 요때부터 이제 날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청나라 거 안 쓰겠다. 독립의 의지죠. 그리고 의정부와 국내부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왕이 있고 의정부가 있고 육조가 있잖아요. 근데 의정부랑 별도로 국내부라는 걸 둡니다. 왜냐면 왕과 관련된 일은 이제 여기서 해라. 우리 의정부가 안 한다. 그래서 나라 일은 의정부에서, 왕과 관련된 일은 국내부에서. 그러니까 왕의 일과 국가의 일을 구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부를 설치를 해서 왕의 일과 나라 일을 구별시켰다. 굳이 따지면 비사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의정부랑 국내부가 분리되었다. 그리고 의정부 아래 아까 육조 있었죠. 원래 전통적으로는. 근데 육조가 이제 뭐가 된다? 팔아문으로 바뀐다. 그리고 과거제가 폐지된다. 과거제는 우리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됐었죠. 그게 한 1000년 가까이 유지되다가 폐지가 됩니다. 이때서야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또 경제 분야에서는 탁지아문에서 제정을 일어납니다. 아까 육조가 팔아문으로 바뀌었죠. 육조 중에 하나가 호조였었고 팔아문 때는 탁지아문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옛날에 호조에 해당되는 탁지아문에서 제정을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앞서 갑신정변 때 호조로 제정을 일어난다라는 표현 나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김옥기는 그렇게 하고자 했는데 그게 여기 실현이 된 거죠. 단 호조가 이름을 바꾼 탁지아문으로. 그래서 탁지아문으로 제정이 일어나. 그리고 은본이제. 나라의 화폐의 기준을 은에다가 기준 매기는 것을 은본이제라고 하고 세금을 이제 화폐로 내는 거 조세 급납화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불합리한 것들 막 사라집니다. 노비제, 연자제 폐지돼요. 노비제가 폐지됐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신분제가 폐지된 거예요. 신분이 폐지됐고 이거는 아까 과거제 폐지보다 더 급한 거죠. 신분제는 우리 고조선 때부터 있었던 제도잖아요. 그래서 몇천 년 유지되던 신분제가 이때 사라지고 연자제도 폐지됩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죄를 져도 나머지 가족들이 아무 일이 없었어도 죄값을 똑같이 받는 것을 연자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 한 명으로 인해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하는 게 연자제였는데 불합리하다. 폐지시켰죠. 그리고 과부의 재가를 허용합니다. 재가는 재혼. 조선시대 때는 여성들의 재혼이 자유롭지 않았죠. 이것이 허용됐습니다. 그리고 조혼을 금지시킵니다. 일찍 결혼한 걸 조혼이라고 해요. 10대 중반,
10대 초반. 이 흔적이 청나라한테 우리가 병자호란 당했잖아요. 병자호란 결과 청나라가 우리의 젊은 처녀들을 요구했었거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면은 처녀가 아니기 때문에 청에 끌려가지 않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청에 끌려가기 싫어서 조혼을 많이 했었죠. 그 흔적이 이때까지 관습적으로 있었는데 그걸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다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1차 가부개혁 주로 돈과 관련돼 있고 안 좋은 거 사라지면은 거의 1차라는 거. 그러다가 이게 2차로 갑니다. 청일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야. 근데 일본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약간 우세해.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는데 일본에 짱박혀 있던 박용효를 불러들입니다. 김홍집은 원래 중심이었었고 박용효가 원래 친일파거든. 갑신정변 끝나고 일본으로 도망가 있던 박용효가 분위기가 일본이 이길 것 같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개혁을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1차를 주도했었던 군국기무처가 폐지가 되고 그리고 고종이 개혁의 방향을 얘기했던 홍범 14조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 진행 중에 왕이 이거 발표를 해요. 청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리고 모든 재정은 탁지아문에서 일어나겠다. 그리고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쓰겠다. 그래서 어떤 개혁의 큰 방향을 왕이 직접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홍범 14조라고 그러고 2차 가부개혁대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역시 2차 가부개혁 내용이죠. 의정부를 아예 없애버리고 이제 내각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전국 팔도강산이라고 얘기하죠. 팔도를 23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지방행정구역을 군으로 통일을 하고 그리고 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수령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우리 사또라고도 하죠. 사또. 사또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어요. 조선 후기 때는. 예를 들어서 뭐 군사권, 군대로 움직일 수도 있었고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권도 있었고 막 움직이네요. 마을을 다스리는 일반 행정권 그 다음에 재판도 할 수 있는 사법권도 있었어요. 우리가 사또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요? 춘향전의 변사또. 그래서 남원에 왔더니 누가 이쁘냐 물어봤더니 춘향이가 이쁘대. 그래서 군대를 풀어서 춘향이 데리고 오죠. 그리고 나의 수청을 달라 그랬더니 꺼지세요 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죠. 사법권을 행사한 거죠. 평상시 때 마을을 다스리는 행정권. 그러니까 사또, 조선 후기의 사또 같은 경우는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힘이 어마무시하게 센 겁니다. 참고로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권은 군인이 가지고 있고 행정권은 공무원들이, 사법권은 재판소 가지고 있죠.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데 조선 후기는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얘네들이 힘이 너무 세다. 그리고 나쁜 짓도 많이 했었잖아. 조선 후기 때. 그래서 얘네들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법권을 띄다가 재판소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재판소를 설치했다는 것은 사또의 사법권을 띄어서 독립시켜줬다. 사또의 권한을 줄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파라문 6조가 파라문으로 바뀌었죠. 이걸 다시 7부로 바꿉니다. 그리고 교육 입국조서를 발표합니다. 왕이 직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학교 세우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교육 입국조서고, 그리고 실제로 학교 세우고 교육시키려면 교사들이 필요하잖아. 교사들 양성학교인 한성사범학교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교육 입국조서는 뒤에도 나오고 되게 강조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으로 넘어갑니다. 을미개혁 넘어가기 전에 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지금 강조는 안 했지만 청일전쟁 중입니다. 의외로 누가 이기냐면 일본이 이겨요. 그래서 체결한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청나라가 일본한테 대가를 치러야 돼. 우리 앞서 배웠었죠. 어떤 대가를 치렀나요? 여기 리아오동 반도, 여기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이 어디예요? 대만이죠. 그래서 타이완과 랴오동 반도를 일본한테 준다는 내용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어요. 그래서 일본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었다 그랬잖아. 근데 요거를 좌시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다 그랬죠. 여기 러시아가 요걸 빼앗기면은 일본한테 밀린다는 생각이 있어서 친구를 끌어들이죠. 누구?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서 일본한테 호통치죠. 야, 이 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랴오동 반도를 가져가? 짜장면 하나 줄 테니까 떨어져 해가지고 랴오동 반도를 가져간다 못 가져간다? 못 가져갑니다. 대신에 타이완만 가져가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누가 러시아랑 독일, 프랑스가 일본이 이거 못 가져가게 간섭을 했다라는 거야. 일본도 깨갱했고 새 나라 상대하기는 어렵잖아. 그래서 이것을 삼국 간섭이라고 배웠습니다. 러더프. 근데 우리 조선 입장에서 볼까요? 우리 왕이었던 고종과 고종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 있잖아. 들어봤죠? 가만히 봤더니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 이야, 일본이 센데? 친일파일까? 했는데 오메 삼국 간섭 때 보니까 러시아가 더 세 보여. 이야,
그래서 명성황후 눈에는 누가 눈에 들어오냐면 러시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명성황후가 뭐가 되냐면 친러파가 돼요. 친러파. 러시아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럼 일본의 입장에서 어떨까? 우리나라 먹으려고 청일전쟁까지 치렀는데, 그리고 좋아했는데, 러시아한테 밀린 것도 열받는데, 실권자의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이네? 자기들은 멀리하고. 그래서 칠러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 칠러 정책을 펼치는 명성황후를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이것이 을미사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비였었던 명성황후가 일본의 깡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소개한 거예요. 고종과 명성황후가 러시아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러시아를 가까이 하는 것에 위기를 느낀 일본이 누구를? 명성황후를 죽여버립니다. 이 작전 명칭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우사냥. 그래서 우리의 명성황후를 여우라고 묘사해놓고 이미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어. 이 사건 전에 미우라라는 공사랑 일본 깡패들을 우리나라로 잠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새벽에 칼차가 들어와가지고 명성황후를 잡아다가 칼로 찔러서 죽이고 경복궁 뜰에서 태워서 시신을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미사변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 나라 깡패가 한 나라의 왕비를 죽여버린 일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왕비가 시해당한 그 장소고, 왕비는 나중에 명성황후는 몇 년 뒤에 장례식을 치르게 되죠. 이 당시엔 장례도 치르지 못했어요. 일본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이 끔찍한 사건, 을미사변, 그리고 김홍집은 원래 있었고 역시 더 친일파 6.1준이 와서 친일 내각이 구성이 되고 실시한 개혁이 을미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은 1894년인데 1895년이에요. 연도를 모르더라도 내용을 꼭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군대를 개편합니다. 친위대, 진위대, 서울, 지방. 그리고 연호를 바꿉니다. 건양. 아까 개국기원 사용했었죠. 1392년부터 따지는 거. 건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원래 태음력이었는데 태양력으로 바꿉니다. 음력, 양력 차이점 많아요. 음력은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따져서 날짜 따지는 거고, 태양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양 있잖아요.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하는 걸 따져서 날짜 따지는 것을 태양력이라고 하죠. 지금은 거의 다 양력을 쓰죠. 선생님도 생일이 양력입니다. 그리고 종투법. 그 당시에 천연두라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거 예방하는 종투법이 시행되었고, 단발령. 이게 중요하죠. 단발. 지금 우리 다 단발하지만 그 당시 때 머리를 자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요 머리 위에 삐져나온 게 단발이잖아요. 이걸 잘라버렸어. 경찰들이, 일본 애들이 강압적으로. 목적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신을 억압하는 것도 있고, 뭐 건강상의 목적도 있고, 또 돈. 우리 이발 산업이 없었거든. 일본에 있었고, 그래서 돈 때문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우리 정신을 말살하는 것도 되게 컸죠. 그래서 이 당시 때 가위를 든 경찰들이 돌아다니는데 머리를, 그러니까 상투를 잘리고 울면서 집에 가서 자살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한 저항이 심했습니다. 또 일본이 강요한 거였기 때문에 더 하기가 싫은 거야. 이 당시 때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해서 부모님이 주신 털 하나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거든. 근데 하물며 우리 민족의 정신인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사람들이 저항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의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건 뒤에 배우겠지만 이 의병을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단발령 때문에 일어난 의병. 그래서 칼 들고 난리가 나요. 어떤 사람은 도끼 들고 나와. 그래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내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을미의병을 이끄는 사람도 있죠. 뒤에 배웁니다. 그래서 단발령은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초등학교 날은 소학교가 설치되었고 우편 사무가 다시 실시됩니다. 우편 사무는 우리 앞에 우정천국 기억납니까? 갑신정변 때 우정천국에 불 지르고서 사건이 시작됐잖아. 그때 불을 타면서 잠깐 중단되었다가 이때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꼭 알아둬야 됩니다. 결과, 자,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의 단발령에 저항하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을미사변, 단발령도 을미개혁이잖아. 을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미의병이 벌어지고 또 고종이 도망갑니다. 아간파천이라고 해요. 여기가 어디냐면 러시아 공사관이에요. 공사관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보낸 외교관들이 묵는 숙소를 공사관이라 부르는데 여기가 러시아 공사관이고 근대식 건물이죠. 현재 요거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건 없어졌지만. 그래서 왕이 시녀 복장으로 몰래 여기에 도망을 가요. 겁먹고. 왜? 자기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불에 타 죽었잖아. 칼에 찔려 죽었잖아. 그것도 경복궁 한복판에서. 왕이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겁을 먹고 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보호를 해주고 왕이 도망을 가.
근데 쪽팔린 일이지. 왕이 궁궐 버리고 다른 나라 공사관에 숨었으니. 그래서 러시아가 많이 간섭을 하죠. 하지만 왕은 온전하게 보호는 받을 수 있었죠. 이것을 아간 파천이라 부릅니다.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일, 러시아를 이 당시 때 한자로 아라사라 불렀어요.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파천, 왕이 이동했다. 아간 파천을 계기로 왕이 또 의병도 일어나고 왕도 겁먹고 해가지고 을미개혁을 중단시키면서 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요 흐름. 그리고 요것은 우리 명성황후 그림인데 명성황후 사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현재 명성황후가 알려진 사진들은 다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추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 위에서 정리하고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는 개혁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그거를 구별하는 게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차 가보개혁, 2차 을미개혁 구별하는 게 핵심이다. 공통되게 다 누가 주도했다? 김홍집이 주도했다. 예외적으로 2차는 박용효.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길 것 같으니까 친일파였던 일본에 있던 박용효를 돌려보내죠. 1차 가보개혁 군국 기무처가 주도했다. 앞서 교동청이라고 하는 자주적 개혁기구를 없애고 일본의 입김이 반영된 군국 기무처. 그래서 개혁 국내부로 신설했죠. 그리고 6조를 파라문으로 개국 기년 1392년을 기준으로 사용했고 돈과 관련된 건 다 1차 가보개혁이에요. 조세 급납파, 세금을 돈으로 내는 거, 도량형 통일, 탁지하문으로 재정이 일어나 은본이제 다 돈과 관련돼 있죠. 그리고 안 좋은 거 사라지는 거 다 1차예요. 신분제 사라졌죠. 연자제, 조혼, 개가를 금지시키던 걸 못하게 했죠. 개가, 재혼 금지를 없앴다. 한마디로 재혼을 허락했다. 이 뜻이죠. 그래서 안 좋은 거 사라지면 다 1차. 그래서 쉬워. 돈과 관련되거나 아니면은 사라지거나. 그리고 2차는 왕이 방향이었던 홍보음 14조 발표했고 파라문이 7부로, 팔도가 23부로, 의정부가 내각으로, 의정부가 사라졌죠. 그 왕이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 입국조서 발표하고 교사 양성학교 만들었고 사도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서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 말은 지방 간의 사법권을 분리한 것이다. 그리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거두죠.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여기 띄워주기로 했었죠. 근데 여기를 못 가져가죠. 왜? 삼국 간섭으로 러시아가 주도해서 친구로 끌어들였죠. 그래서 러시아가 세보니까 칠러 정책을 펼치는 명성황후가 있었고 명성황후를 죽이는 을미사변이 벌어지죠. 그리고 대놓고 이제 친일파들이 을미개혁을 하죠. 그래서 건양이라는 연호 아까 요거에서 요걸로 바꾸게 되죠. 그 다음에 친위대, 진위대 군대 개편했고 태양력, 단발령, 특히 단발령은 내 목을 칠지언정 머리카락 자를 수 없다. 을무의병이 있었고 천연도 예방하는 종두법, 소학교, 우편사무, 재개가 있었다. 하지만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면서 중단되었다. 이게 엄청난 의의가 있는 게 갑신정변 때 동학농민운동 때 요구했던 것이 반영이 되었어요. 갑신정변 때 주장했던 거 신분제 폐지, 호조로 재정이 일어나 반영되었죠. 동학농민운동, 신분제 폐지, 그리고 재가 허용 이런 것들 요구한 게 반영이 되었어. 하지만이 아니죠. 그래서 신분제 폐지 같은 거 반영되었고 전제 군주제를 극복할 노력, 다른 말로 입헌 군주제적인 요소가 좀 보입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 일본이 간섭해서 시작됐어. 그 민중들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어요. 왜? 갑신정변이랑 똑같하게 농민들이 원했던 토지제도 개혁이 없었어. 땅 나눠준다는 내용이 없잖아. 그리고 국방력 강화는 좀 미흡했다. 선생님 요거는 이렇게 외웁니다. 가보개혁 1차는 경복궁 내부에선 육개장을 돈 주고 살 수 없다. 국내부 6조가 팔아문으로 개국기원 돈과 관련된 거 사라지는 거 이렇게 다 외웠어요. 2차 가보개혁은 팔아랑 팔도가 의정부에서 교제한다. 교제란 말은 사귄다는 뜻이에요. 파라문이 몇 프로? 7%. 팔도가 23%. 맞죠? 선생님도 헷갈리네. 7%랑 23% 맞죠? 그리고 의정부가 사라지고 내각으로. 그 다음에 교육 입국조서 한성사범학교 재판소 설치. 자, 을미개혁. 건양대 다니는 친구가 태양이 강해서 단발을 했더니 종소리가 잘 들린다고 편지가 왔다. 건양이란 연호, 친위대, 진위대, 태양력, 단발령, 종두법, 소학교, 우편사무체계 이렇게 외운 거 다 외워져요. 경복궁 내부에선 육개장을 돈 주고 살 수 없다. 파라랑 팔도가 의정부에서 교제한다. 건양대 다니는 친구가 태양이 강해서 단발을 했더니 종소리가 잘 들린다고 편지가 왔다. 요 세 개만 외우면 끝나요. 그래서 경복궁 내부에서는 육개장을 돈 주고 살 수 없다. 2차 팔아랑 팔도가
의정부에서 교제한다. 관양대를 다니는 친구가 태양이 세서 단발했더니 종소리가 잘 들린다고 편지가 왔다. 완벽합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닌가요? 맞으면 댓글 좀 써주세요. 자, 흐름. 자, 뭔가 잘린 것 같죠? 자, 바빠도 이거 한번 좀 봐야 되겠죠? 흐름을 알아야지 여러분이 어디를 좀 배우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흥선대원군 통상수교 거부 정책, 그리고 고종이 나이가 차서 친정했고 운요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 조미소 통상조약, 이제 한국어 열렸죠? 개화 정책, 여기에 저항하는 위정 척사운동, 요들이 빵 충돌한 게 이모군란. 누가 진압했죠? 청이 진압했죠. 청의 간섭을 싫어했던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사건 갑신정변. 갑신정변 이후에 우리나라 ჭεκჭ되는 나라가 많으니까 거문도 사건 벌어졌고, 그리고 중립파론 벌어졌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청 끌어들였더니 텐진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들어오죠. 일본이 청을 공격하면서 청일전쟁 벌어지고, 그리고 경복궁에 침입한 일본의 강요로 갑오개혁이 벌어지죠. 그래서 1차, 2차, 그리고 해를 바꿔서 3차 을미개혁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왕이 러시아 공사로 도망가면서 개혁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쭉 배운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 갑오개혁 당시 1차네요. 뭘 설치했죠? 군국기무처. 뭘 없애고 설치했다고 그랬었죠? 네,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과정에 만들었던 교종청. 그래서 이건 자주적인 개혁기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걸 없애고 이걸 만들어서 개혁을 강요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이 아니었어도 우리는 이거에 의해서 개혁을 했을 거였어. 자, 교육입국조서가 발표된 시기의 개혁. 교육입국조서 기억나나요? 팔아랑, 팔도가 어디에서? 의정부에서 교제한다. 여기 있잖아요. 요거 팔아랑 팔도가 의정부에서 교제한다. 이 교가 교육입국조서죠. 2차네요. 2차 내용이 아닌 거 4번이네요. 친. 관양대를 다니는 친구가 태양이 세서 단발령을 했더니 종소리가 잘 들린다고 편지가 왔다. 관양대를 다니는 친구가 친이 돼. 여기죠. 친구가 여기. 이건 을미개혁이죠. 4번이네요. 그래서 내각, 의정부 사라지고 홍보14대 발표했고 여기 재판소 설치한 거 교재 맞죠? 이건 강조 안 했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